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위원 법원 출신 법무사 남태웅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채무 초과로 과다한 빚에 시달리는 분들은 법원의 채무조정 절차인 개인회생을 통하여 채무 중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채무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 후 회생위원회 서류심사를 거쳐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 후 채권자 집행기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 인가결정과 변제수행 완료 후 면책결정으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진행 절차 중 채권자 집행기일에 채무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하거나 변제계획안 인가 후 채무자가 납입하는 월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체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개인회생을 폐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시 채무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보정인의 보정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별채권부 채권인 담보가 설정된 채무자의 재산은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에는 채권자가 별도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재산은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여 보전될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변제 수행을 완료 후 면책결정이 나면 이 사실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에 통보하게 되는데 이때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제합니다. 하지만 각 은행별로 보관하고 있는 개인 신용정보는 그대로 남아있어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 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채무자는 채권자 집행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또는 출석을 하더라도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니와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집행기일은 대부분의 법원에서 출석 체크만 확인하고 변제계획 인가 후 절차 진행에 관한 안내나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다른 질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참석 여부를 확인한 후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채권자 집회 참석에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다섯 번째로 채권자 집회 기일 전까지 변제계획안에 정해진 월 변제액이 전부 납부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월 변제액을 3회 이상 연체하면 법원에서는 폐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회생을 1월에 신청하고 2월에 채권자 집행기일을 진행한 경우 변제계획안에 최초 변제 개시일이 3월부터이면 3월부터 6월까지의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므로 변제금 납부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개인회생을 하며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는 재산 은닉 행위나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 변제를 한 후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거나 채무자가 허위로 채무를 전가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기 개인회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채권이 누락되지 않게 모든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은 개인회생과 별개로 채권자가 추심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며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는 채권자 목록에 새로 채권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로 채무자가 기망,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이 발견되면 면책 결정을 받은 후에도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법원 또는 회생위원회 수입사항, 보고 요구나 재산 사항의 조사, 시정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할 경우에는 보고 등 거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열 번째로 채무자의 재산 압류, 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 인가결정 확정증명서를 받아 각 압류, 가압류 발령법원에 해제 신청을 하여야 압류, 가압류가 풀립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시 채무자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 주의사항을 꼭 체크하시고 변제 수행 완료 후 면책 결정까지 받아 개인회생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